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헌재가 보여주고 있는 기행에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글자 그대로 진짜 기행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통 헌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한 복귀가 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면은 이제 그 최상목 체제에서 뭐 마흔역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심판을 먼저 하겠다라고 했다가 헌재가 이제 그 2월 3일로 예정이 돼 있던 거를 이제 한 발 내빼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헌재가 당연히 이제 국민적인 분노를 맞닥뜨리다 보니까 마흔역에 대한 이제 그 선고를 조금 늦추고 그러면 그거를 늦췄으면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라고 한다면 바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뭐겠습니까?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심판을 할지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문영배 체제의 헌재 같은 경우는 마흔역을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헌재를 일단 구인 체제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헌재 자체의 구성을 5대 4로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이겠다. 이게 지금 문영배의 계략이고 이재명이 꿈꾸고 있는 시나리오인데 그거를 여전히 헌재가 포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번에 헌재가 보였던 기행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2020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된 게 있는데 원래 이제 그 헌재 재판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의 이런 원칙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내란죄 여부만 우리가 보더라도 헌재에서 유죄다라고 봤어요. 근데 이게 뭐 형사소송법에 가가지고 무죄가 나와. 그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 같은 경우는 무죄로 유죄로 보고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무죄로 보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 원래는 이제 그래가지고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나 형사재판이나 이거에 발을 맞춰가지고 헌재가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처벌을 하는 그런 이제 재판이다 보니까 헌재 판결 같은 경우도 형사소송법의 그 재판을 따라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에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개정이 됐었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검찰 조서에서는 A라고 막 떠들어 놨어. 근데 이제 재판에 가가지고 막상 B라고 얘기해. 그러면 A의 어떤 그 검찰 조서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폐기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만약에 증인이 해당되는 증인이 재판에 가가지고 그거를 부정한다면은 그 조서에 적혀 있는 내용은 증거로서 쓰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사실상 2020년도에 개정이 됐던 형사소송법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사실상 주도하다시피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이제 뭐 검사가 뭐 회유한다, 협박한다, 술자리 뭐 협박을 했다, 술자리 무슨 뭐 회유를 했다, 그 난리를 쳐놨으니까 검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든지 간에 그 얘기를 재판에서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것이지 검찰에서 한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어. 이렇게 이제 된 거거든요. 2020년도에. 그러면 이번에 헌재 재판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증인들의 지금 얘기가 달라요. 지들끼리도 다르고 지 혼자 하는 얘기도 날이 바뀔 때마다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이 2020년도에 개정이 된 거에 따라 가지고 헌재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증언 자체를 철회를 시켜야죠. 그래서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교수도 뭐라고 얘기했던 거였습니까? 검찰 조서랑도 안 맞고 자기가 얘기한 것도 안 맞고 헌재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안 맞고 이러면 진술 전체가 무효화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근데 헌재가 이번에 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까? 검찰 조서 당사자가 부인해도 증거가 가능하다라는 개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검찰 조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내가 헌재에 가가지고 재판관님 그거는 있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잘 몰라서 했던 얘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무슨 뭐 검찰의 회유가 있어가지고 잘못했던 얘기입니다. 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판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검찰 조서가 그러면 이거 오염됐네라고 하고 제껴야 되는 것인데 헌재는 이번에 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당사자가 검찰 조서의 내용을 헌재에 가서 부정한다라고 할지라도 검찰 조서에 있는 내용이 증거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겠습니까? 이미 지금 뭐 곽종건부터 시작해가지고 홍자권도 말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탄핵 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원천적으로 지금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야 곽종건이가 뭐라고 했던 뭐 이진우가 뭐라고 하건 그리고 또 뭐 홍자권이가 뭐라고 하건 검찰 조서에 있는 내용을 증거로 써가지고 우리가 탄핵시킬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못을 박은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 얼토당토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번에 마흔역에 대해 가지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어디서 드러났냐. 아시는 것처럼 3일에 이제 그 선고가 예정이 돼 있다가 선고를 2시간 앞두고 연기했습니다. 이것도 진짜 헌재가
이게 지금 무슨 뭐 동네에 이게 무슨 뭐 제명인의 마을에 있는 판사입니까? 제명인의 마을에 있는 지금 재판소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다니까요. 2월 3일에도 어거지로 마은혁을 갖다가 사실상 임명하기 위해 가지고 문영배 같은 인간들이 밀어붙였다가 헌재 내부적으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절차를 안 지키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국민적인 우리가 분노 앞에서 이렇게 또 막 급하게 처리해 가지고 되겠냐? 그런 비판이 나오다 보니까 연기를 한 것인데, 그럴 거면 진작에 미리 연기를 하든지. 선고 2시간 전에 연기한다라는 게 이게 무슨 뭐 잡스러운 재판도 어떻게 이렇게 잡스러울 수가 있냐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헌재 재판인데. 그러면 그때 어쨌거나 저쨌거나 연기를 시켰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래도 헌재가 이 보수우파 국민들의 분노를 인식하나 보다, 눈치를 보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헌재가 마은혁에 대한 추가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50분 만에 변론을 이제 종결을 시켰는데, 50분이란 뭐 짧은 시간에 그렇게 종결이 됐다라는 것도 일단 좀 약간 결함직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그 최상목 권한대행과 그다음에 이제 국회 측의 그거 아니겠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헌재가 기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사실상 그러니까 헌재는 지금 박찬대의 그 문제, 민주당의 그 문제 제기를 아예 그냥 안 물어보겠다, 원천적으로 물어보지 않겠다, 이 뜻이라 그냥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 어떻게 민주당 측의 원내대표인 박찬대를 갖다가 증인으로 안 세우고 그리고 재판 결과를 낼 수가 있겠냐고요. 증인의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헌재가 판단하고 재판 결과를 내겠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판결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일단 마은혁에 대해 가지고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도대체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거를 갖다가 의결을 한 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을 한 게 국회 측의 의견을 무시를 안 하는 거냐, 한 거냐, 이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그럼 국회 측의 사실상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박찬대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겠다라고 최상목이 그런 식으로 이제 증인 요청을 한 건데, 그거를 지금 기각을 시켜버렸다라는 것은 아예 그냥 그 문제 자체를 안 삼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얘기해왔던 주장, 야, 이거는 여야 합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내가 임명을 안 한 것이지 국회 의견을 갖다가 무시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주장은 그냥 배척한 거와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미 그러니 여전히 문영배가 이끌고 있는 헌재 같은 경우는 마은혁을 임명할 의지가 갖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호시탐탐 그냥 타이밍만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최상목 측에서는 지금 계속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번에 이제 그 우원식 같은 경우도 권한쟁이 이제 그 청구를 했었을 때 우원식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 본회의 의결조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최상목을 상대로 해서 권한쟁이 심판을 갖다가 청구를 했죠. 우원식은 개인 자격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게 아니잖아요. 애당초 권한쟁의라고 했었을 때 권한이 훼손됐다라고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우원식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국회의 권한이 훼손됐다라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국회의 뜻을 물어봐가지고 당연히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원식이 꼭 국회고 국회가 꼭 우원식입니까? 지민국 국가다라는 얘기처럼 우원식이 지금 무슨 뭐 제왕입니까? 당연히 국회 의결을 거치고 가야 되는 게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원식이 지금 개무시하고 권한제기 청구를 했으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권한제기 청구 자체도 헌재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야? 그냥 각하를 시켜버렸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각하를 시켜야 되는 건 각하시키지 않고, 기각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는 기각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런 헌재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국민적으로 도대체 신뢰를 가질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이미 현재도 많은 국민들이 헌재에 대해 가지고 분노하고 있고, 신빙성이 없다, 신뢰감이 없다라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더 부채질하는 겁니까? 정말 이래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인용이 되거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국민적인 혼란이 이게 잠재워지겠습니까? 참으로 진짜 걱정이 됩니다. 왜 이렇게 헌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고, 여전히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이 정족수가 150명이었냐 200명이냐, 이 간단한 문제조차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헌재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제가 분노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힙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